사실 콘크리트 자재들에 대한 효율적인 파밍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할 테니 일단은 게임을 막 시작한 뉴비분들께 간단한 루트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리에서 항상 언급되었던 스케브들의 터널이 공개되었습니다. 스케브들이 여러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했었던 스케브 터널들을 직접 여행해 볼 수 있으며 터널에는 각 팩션들의 손때가 녹아 있습니다. 백원들을 지지하고 있는 브릿지에는 유라시아의 로고가, 중앙 통로에 있는 벽화에는 유루스카 그래버가 그려져 있으며 터널 뒷섹터 깊은 곳에는 AI의 명령을 따르는 관리자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알 수 있듯이 스케브들이 이용하는 터널은 만악의 근원인 AI와 모든 팩션들의 합작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스케브들은 이 터널들을 통해 각 팩션들의 본대들을 피해 맵 전역을 가로지르며 각종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훔쳐 이너즈 증축에 충당해야 합니다. 최근 스케브들은 유로파 드론들까지 해킹해서 노가다 건설 드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맵 전역으로 개조된 이송 드론을 타고 나가 맵 전역에 뿌려진 콘크리트 자재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패치 변경점을 이야기하고 자세한 퍼널 공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퀘스트를 4가지씩 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터널을 타고 한 번 파밍을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맵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퀘스트들만을 쏙 골라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너즈의 하우징 요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레일건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사격장과 각종 체력 버프들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숙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우징 요소들은 터널에서 얻을 수 있는 잡템으로 제작 가능한 건설 드론과 터널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쉽게 얻을 수 있는 고급 자재들, 그리고 맵 전역에 뿌려진 콘크리트 자재들을 이용해서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패치 이후로 작업대에서 유로파 드론들을 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터널에서 모은 폐품들을 조합해 건설 드론을 만들어서 하우징에 사용하거나 복구 드론을 만들어 잃어버린 무기들을 주워오도록 시킬 수도 있고, 이송 드론을 만들어 드론을 타고 터널 깊숙한 곳에 있는 맵들에 빠르게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메딕 유저들의 불만이 되었던 유라시아 사이보그들의 체력이 감소하였습니다. 덕분에 물량이 쌓이더라도 이전보다 상대가 훨씬 쉬워졌으며 헌터 킬러인 유라시아 스크램블러가 쫓아오더라도 처리하기가 편해졌고, 코끼리 무덤과 애쉬메사, 폐차장 넥서스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터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물을 송호해 빠르게 맵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대신 반드시 중간에 경로 있는 맵들 과 터널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반부에 해금되는 바벨 맵은 터널 A부터 D까지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며, 터널에서 터널로 직선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간 경로에 있는 맵들 3가지를 경유해야 합니다. 자정이 되면 맵의 구조가 랜덤으로 전부 바뀌어 버립니다. 다만 맵 구조를 한번 해금해두면 많은 물을 투자해서 이동 드론을 타고 맵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매번 터널에서 시작해서 중간 맵들을 거쳐야 하고, 귀찮은 경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 드론과 상당한 양의 물을 소모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비교적 터널 A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맵들인 그을린 무덤과 메쉬메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그을린 무덤과 애쉬메사 같은 1차 경유 맵들은 이동 드론을 소모하지 않아 일부 뉴비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터널에는 헌터 킬러가 존재하지 않고 각 맵을 이동할 때 추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터널에는 각종 메디킷과 아드레날린, 탄약과 같이 돈 없는 뉴비들을 위해 자원을 많이 퍼다주기 때문에 뉴비들이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통상적으로 느끼는 자금에 대한 압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터널에 있는 적들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터널에는 유로파, 유루스카, 유라시아 적들이 고루 분포해 있으며, 가장 위협적인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야간 터널에서 출몰하는 마더커리즈와 낮에 돌아다니는 유루스카 오거메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전 시 위험 부담을 강요하는 유로파 엑소 등이 있습니다. 터널에 나오는 적들에서 알 수 있듯 스케브들이 매판 러너리그에 레일건을 들고 진입할 수 없으므로 카메라에 보이면 반드시 피해 다니셔야 하며, 유로파 엑소가 좁은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매판 유탄 발사기를 챙기셔야 합니다. 좁고 구조물이 없는 맵 특성상 엑소를 잡기에는 어려워 꼭 코너를 끼고 잡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터널은 대부분 2개 이상의 맵으로 가는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맵 구조가 여러 갈래로 이어진 개미집 구조인데다 각 통로가 어떠한 출구로 이어져 있는지 스케브로서는 알 수가 없어 원하는 맵으로 가려면
터널 하나당 구석구석 돌아다녀야 하니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터널마다 휴식 포인트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게임들의 중간 포인트들과는 달리 세이브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AI에 의해 터널의 구조가 바뀌어 이너즈로 옮겨지며 만약 파티 플레이 시 방장이 죽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너즈로 사출됩니다. 매일 터널의 구조가 랜덤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맵의 구조 자체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 방에 진입하는 입구나 배관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판을 거쳐 배관의 모양을 외우시게 되면 3배로 높이 점프가 가능한 공합 점프팩으로 클린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루트는 그을린 무덤부터 터널비를 거쳐 코끼리 무덤을 파밍하는 방법입니다. 물이 거의 소모되지 않고 이동 드론이 필요하지 않아 뉴비들에게 추천하는 파밍 루트입니다. 일단은 첫 공략이기 때문에 터널의 끝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파밍의 좋은 점은 저장고를 찾아야 하는 퀘스트가 있는 쉬운 그을린 무덤과 코끼리 무덤 맵을 활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밍까지 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콘크리트 자재들에 대한 효율적인 파밍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할 테니 일단은 게임을 막 시작한 뉴비분들께 간단한 루트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상자를 뒤져 무기 기술과 콘크리트를 찾아야 합니다. 언어주를 기준으로 초입 부분에 위치한 맵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저 퀘스트를 밀다 운이 좋으면 한두 개를 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마음으로 파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널 B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고급 자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뉴비들이 빠르게 자재를 먹기에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각 고급 자재들과 콘크리트 자재를 파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잡템들도 이너즈 건설에 필요하나 모든 아이템들을 가져가기에는 가방 공간이 부족합니다. 코끼리 무덤에서는 모든 저장고를 뒤져 정밀 부품과 데이터 캐시 그리고 콘크리트 자재들을 찾을 것입니다. 이 파밍의 좋은 점은 저장고가 많이 분포된 의료동 쪽에서 모든 퀘스트들을 클리어할 수 있고 물 또한 파밍이 되기 때문에 뉴비들의 초반 고민인 물과 드론 자재, 콘크리트까지 전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먹고 이너즈로 귀환하는 편이지만 터널을 처음 보는 시청자들을 위해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인 D섹터까지 파밍한 뒤 이너즈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급 부품이 스폰되는 마지노선인 터널비를 파밍하고 물을 잔뜩 싣고 이너즈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뉴비들이 가장 안전하게 터널을 파밍할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가장 효율적인 파밍 루트는 이동 드론을 이용한 디터널 파밍입니다. 얼어붙은 늪에 있는 물도둑 퀘스트를 클리어 시 이동 드론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도둑들만 처리할 수 있다면 얼어붙은 늪까지 이동 드론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물도둑 캠프를 터는 퀘스트들을 받아 최소한의 동선으로 물을 최대 10개까지 획득할 수 있고 입장료인 7개를 지불하더라도 여유로운 수치입니다. 물도둑들의 본거지를 털기 위해서 배관 끝자락에서 판자촌 방향으로 유탄 발사기를 쏴서 큰 어그로를 끌어 적들을 안전한 내부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배관이 적 드론들의 탄원을 막아주고 물도둑들은 샷건을 선호하기 때문에 배관 높은 곳에 있는 스케브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내부로 들어왔다면 리프트를 타고 물도둑 저격수를 암살해야 하고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해킹할 노트북을 찾아 물을 숨겨둔 좌표를 알아내야 합니다. 모든 볼일을 본 이후에는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저장고들을 털면서 터널 D로 향합니다. 터널 D를 천천히 파밍하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면 목표 완수입니다. 터널 D에는 건설에 필요한 콘크리트들과 건설 폼이 나올 확률이 높으며 각종 고급 재료들이 스폰될 확률 또한 가장 높습니다. 테로는 저장고들이 많고 안전한 로스트앤젤레스가 가장 좋으며 가장 최악을 꼽자면 단연 바벨입니다. 이로써 최신 패치에 대한 공략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포에버 윈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그린을 구독해두면 다양한 워해머 게임 영상과 다음 영상 주제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펀치맨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